온타리오주에서는 올 가을부터 편의점에서도 맥주와 와인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정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편의점과 주유소에서 맥주와 와인, 사이다, 바로 마실 수 있는 칵테일을 판매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한 업주 신청은 다음 달 17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보다 앞서 8월 1일부터는 현재 주류를 팔고 있는 식품점에서 맥주와 와인에 더해 칵테일 판매가 시작되고 30개들이 대형 맥주팩도 허용됩니다. 이어 10월 31일부터는 승인된 식품점과 코스코, 월마트 등 대형 마트에서도 맥주와 와인, 칵테일을 팔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류 판매점을 8,500개로 늘릴 수 있다는 정부는 뉴펀들랜드, 퀘벡주 다음으로 가장 많아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는 LCBO와 대리점, 비어스토어, 슈퍼마켓, 와인 소매점, 수제 맥주점 등 2,900여 곳에서 주류를 팔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6년보다 무려 16개월을 앞당긴 건데 이는 정부가 비어스토어에 2억 2,500만 달러의 공자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공자금을 들여서까지 시기를 앞당겨야 하냐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 자금이 비어스토어가 아니라 비어스토어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유지하고 빈병 수거나 리사이클 등을 지속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소매협회는 국내 식품점이 아니라 대형 다국적 맥주 회사만을 위해 정부가 거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주류 판매 전환에도 보드카와 진, 위스키 등의 주류는 지금처럼 LCBO에서만 독점 판매됩니다. 한편 이번 정책에 얼마나 많은 소매점이 참여할지 불분명한 가운데 일부 식품점은 절도 우려가 크고 이윤이 낮다는 이유로 주류 판매를 접고 있기도 합니다. 연방정부가 해외 출생 2세대에게도 시민권을 부여하는 새로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지금까진 캐나다 시민권자가 해외에서 자녀 A를 출산하면 A에겐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했지만 A가 캐나다 밖에서 자녀 B를 낳으면 B에겐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외 입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입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해당 시민권법이 도입된 2009년 이후 해외에서 태어난 해외 출생 2세대에게 시민권이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또한 새로운 법이 발표된 이후엔 해외 출생 부모의 캐나다 거주 기간으로 국적이 승계됩니다. 즉, 해외 출생 부모가 캐나다가 아닌 타국에서 자녀를 출생하거나 입양해 시민권을 물려주려면 이전에 캐나다에서 최소 3년을 거주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의 새 법안을 발표한 정부는 시민권이 명확하고 투명한 규칙에 따라 공정하고 접근 가능하기를 원한다며 해당되는 모든 이에게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차별을 최소화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새로운 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자동 시민권이 부여될지는 아직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잃어버린 캐나다 국적을 되찾기 위한 가족들의 힘든 소송 결과 지난해 12월 온타리오주 고등법원은 해외 출생 자녀에 대한 시민권 제한이 우연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연방이민성도 15년 전 보수당이 도입한 부당한 법이 이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너무 잘 알고 있다며 항소하지 않고 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새 법안과 관련해 정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관련 규정을 폐지하고 시민권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제때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인의 대학 진학률이 다른 인종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통계청은 한인과 중국, 남아시아, 서아시아, 아랍, 동남아시아, 필리핀, 흑인, 라틴 아메리카, 백인의 대학 등록과 취득, 전공 등을 알아봤습니다. 그 결과 대학 진학률은 한인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인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74.4%로 모든 인종과 남녀 성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한인 남성의 대학 진학률도 66%로 중국 남성 다음으로 높았습니다. 백인 여성의 대학 진학률은 41%, 남성은 27.4%였습니다.
학위 취득률은 조금 달랐습니다. 4년 안에 학위를 취득한 남성 비율은 백인이 39%로 가장 높았고 중국과 아랍계, 라틴 아메리카도 30%를 넘었지만 한인은 25%에 그쳐 하위에서 두 번째였습니다. 이어 6년 안에 학위를 취득한 비율에선 중국인이 79%로 가장 높고 백인 71%, 한인은 64%로 중간 수준이었습니다. 여성의 학위 취득률도 백인이 54%로 가장 높았고 중국과 아랍계가 47%, 한인은 39%였으며 6년 안의 졸업률은 중국 여성이 86%, 백인 79%, 한인은 76%로 중간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공별로 보면 인종보다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났습니다.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계열 중 남성은 수학 집중 전공이 많았습니다. 한인 남성의 전공은 수학 집중 전공이 24%, 기타 스템 27%, 인문 계열 중에서 비즈니스 관련은 18%, 의료계 3%, 기타 인문이 29%였습니다. 한인 여성의 전공은 수학 집중이 7%, 기타 스템 31%, 인문 계열에서 비즈니스 관련 11%, 의료계 6%, 기타 인문이 46%였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시가 저층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타운하우스와 소형 아파트는 지정된 지역에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특정 주요 도로는 재조정 신청이나 변경 신청 없이도 최대 60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6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시는 3만 1,000여 개 부지에 새로운 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는 증가하는 도시 인구를 수용하는 데 도움을 줄 뿐 아니라 다양한 주택 공급으로 심각한 주택난을 해소하고 또 균형 있는 도시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가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의회는 비영리 단체 소유 부지에 저렴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자동차 구매 시 한 번 등록하고 나면 더 이상 스티커를 갱신하지 않아도 되는 자동 갱신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때까지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자들은 온라인을 통해 확인한 뒤 갱신해야 하는데 위반 시 $11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또한 교통 범칙금이나 미납이 있을 경우에도 납부를 완료할 때까지 자동 갱신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는 이 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2022년 3월부터 승용차와 오토바이 등에 대한 스티커 갱신 수수료를 폐지하자 갱신 기간을 깜빡하는 운전자들이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 있는 런던 드럭스 직원의 개인정보가 다크웹에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런던 드럭스는 본사에서 정보를 빼낸 해킹 범죄 집단이 $2,500만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일부 직원의 정보를 포함한 데이터가 다크웹에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매우 괴로운 상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측은 글로벌 사이버 범죄 집단에 돈을 지불할 의지가 없고 또 그럴 능력도 없다며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직원에게 사실을 알려 모든 통신이나 문자 메시지, 이메일에 대해 경고하고 또 신용 모니터링과 신분도용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는 개인정보 수십, 수백만 개에 달하는 300GB의 데이터가 다크웹에 공개됐다며 해커 요구를 거부할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진 보여주는 사례라고 우려했습니다. 지난달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나온 $7천만 복권의 주인공이 공개됐습니다. 노스요 셰퍼드 센터에 장을 보러 나갔다가 복권 매장에서 티켓을 구입했다는 당첨자는 은퇴한 공무원이자 싱글 대디로 당시 자녀와 형제 자매 등 가족들에게 의미 있는 숫자들을 골랐는데 이런 행운이 진짜로 찾아올 줄은 몰랐다며 지금도 믿을 수 없다고 기뻐했습니다. 처음 당첨 번호를 확인하곤 믿을 수 없어 친구에게 확인을 요청했고 또 가족들에게도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남성은 7천만 달러 당첨금이 은행에 입금되자 의자에서 넘어지며 눈물과 웃음을 함께 터뜨렸습니다. 당첨금으로 평생 간직할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남성은 당장은 여행을 하고 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며 가족을 위해 새 자동차와 집을 사고 지역사회에도 환원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뜻깊은 연주회가 이어집니다. 내일 저녁 7시 트리니티 장로교회에서 한인 청소년 연주자들로 구성된 토론토 아카데미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발달장애 부모 모임을 후원하는 자선 음악회를 마련합니다. 희망의 속삭임으로 열리는 후원의 밤 행사는 입장료 대신 도네이션으로 $20를 받으며 하이든과 차이코프스키, 김동진의 목련화 등 클래식과 가곡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어 30일엔 주 토론토 총영사관이 한국 캐나다 문화교류회를 맞아 2024 한께 교류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피아니스트이자 지휘자인 서이삭 씨와 사무엘 최 온타리오 필하모닉의 비올라 수석 그리고 로얄 컨서버토리의 마이클 베코브스키 피아노 교수가 클래식과 가곡 등을 선보입니다. 30일 저녁 7시부터 토론토 틴딜 대학교 주 공연장에서 개최되는 이번 연주회는 이벤트브라이트 사이트에서 티켓을 무료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